자기 개발 시간엔 일하고 쉬는 시간에 다큐 보고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그 운이 좋다고 보면 되는데 저는 그거에 흥미를 느낍니다. 또 미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미술, 음, 약간 뭔가 미적인 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었고요. 미술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이제 미적으로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인 시작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행복을 느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디자인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즐거웠다. 아니면 어떤 걸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편리했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인을 시작할 때 언젠가는 한번 소셜 회사를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소셜이라는 건 사실 가장 원천적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사람과 교류를 함으로써 이제 문화가 생기고 성장을 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현대화 시킴으로써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어떻게 진화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깊게 파고 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 직업에 오게 되었고요. 인스타그램 제가 한 4년 전에 입사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약간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사용했었잖아요. 누가 이야기해도 아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 굉장히 핫한 회사였어요.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첫 번째는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핫하게 됐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핫하게 됐지? 두 번째는 이제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지? 이 두 가지가 이제 현재 회사에 오게 된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디자이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정말 픽마나 스케치 같은 툴을 사용해서 미적인 것만 푸시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왜 해야 되고 이 팀이 왜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배울 점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실 가장 큰 장점들이 아닌가 싶어요. 제품을 출시해내는 과정에 있어서 디자이너는 거기에 모든 과정에 컨트리뷰를 할 수 있는 게 당연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자나 기획자의 역할도 있고요. 디자이너로서 디자인 툴을 사용해서 솔루셔닝 하는 과정도 있고 또 리서처랑 협업하는 과정도 있고 엔지니어랑 잘 협업해서 최고의 솔루션을 출시해내는 과정도 모든 과정에 디자이너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회사는 디자이너로서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컴포넌트를 사용해보고 근데 8, 90%를 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없어요. 당연히 이제 디자이너로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설명서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 화려하고 막 이쁘고 이런 거 말고 사용자들이 익숙해진 패턴이 있고 그거를 인용해서 어떠한 가장 심플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까? 그거를 매 음, 순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된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그의 회사가 다루는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회사들이 가진 미션?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성,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더 프로덕티브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꾸준히 고민하는 회사인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좀 더 소셜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과정이 다른 것 같아요. 문화도 다르고. 예를 들어 소셜 회사는 훨씬 더 빨리 바뀌고 트렌드에 민감하고 유기적이고 하는 반면에 생산성 툴 같은 거는 좀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익숙하고 많이 쓰고 갈아타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뉴욕에는 파이슨즈 스쿨 오브 디자인의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 과를 다녔었는데요.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한국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녔을 당시에는 교수님께서 학생들 개개인에 대해 고민도 많이 상담해
깔아주시고 이거 해라, 뭐 저거 해봐라, 이거 해봐라 약간 지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뉴욕을 처음 갔었을 때는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교수님들이 뭐 해라 하다기보다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결정을 한 뒤에 그 주제를 갖고 가면 지도 방향이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수업적인 부분에서는 디자인 테크놀로지가 되게 이거 어떻게 보면 제너럴리스트 과예요. 여러 개를 다 체험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런 걸 다 체험함으로써 제가 어디에 파고들고 싶은지의 결정을 되게 많이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한 가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너가 하고 싶은 걸 일단 찾아서 어디까지 하고 싶은지 네가 판단하고 그냥 해봐라. 약간 이런 마인드셋이었거든요, 대학원도. 근데 어떻게 보면 회사도 비슷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거를 준비해주는 좋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학원. 그리고 다른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뉴욕이라는 도시죠. 굉장히 인스피레이션이 많았고요.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곳이 어떤 도시인지 경험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모든 다큐를 풀어내다니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다. 첫 번째는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지만 회사 일을 더 많이 한다. 그것도 전 자기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크놀로지컬한 부분에 대해 영감을 어떻게든 더 많이 얻으려고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뉴스를 많이 접하고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뉴스를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가장 최측근인 한 분이 TV도 다큐만 보세요 저분하시는데 TV 다큐만 보십니까? 맞습니까? 다큐만 보십니까? 그럼요. 다큐 보죠. 그것도 인스피레이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워낙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는 피와 살이 되는 것 같아요. 오, 김준식 지식인이네. 자기개발 시간엔 일하고 쉬는 시간에 다큐 보고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운이 좋다고 보면 되는데 저는 거기에 흥미를 느낍니다. 스케치를 많이 쓰고 피그마도 많이 써요. 피그마는 이제 온라인으로 웹상이나 공유나 콜라보레이션 부분이 되게 편한 것 같고요. 스케치는 뭐 유명한 툴이에요.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유명한 툴이고 프로토타이핑 저 같은 경우에는 올감이라는 툴이 있어요. 페이스북이 만든 툴인데 이거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디자이너들끼리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같은 툴을 쓰면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 구현했으면 쉽게 이제 넘기면 그걸 제가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 직원들이 같은 툴을 쓰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미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프레이머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프레이머는 커피 스크립트라고 코딩 자바스크립트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부분인 것 같아요. 프레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티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이너로서 가장 자신의 아이디어를 잘 표현해낼 수 있는 툴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협업적인 부분에 같은 툴을 사용하면 이상적이죠. 일단 첫 번째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후회하는 게 대학원 졸업하고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뭐냐면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뭘 어떻게 하면 발전하고 빨리 출시하고 빨리 승진하고 이걸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초기 단계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백날 고민해봐서 답이 없거든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덜 스트레스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걸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에 좀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포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항상 배움의 자세? 어떻게든 무슨 상황이든 아무리 안 좋든 배울 점 많고요. 언젠가는 나아지더라고. 언젠가는 가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교랑 군대는 한국에 살았었고요. 일단 저한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 가족만이 아닌 뭐 와이프 가족도 그렇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국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 1일 몇 강 하시나요? 최소 7강이죠. 김준식님에게 남자 5호란? 인생 터닝 포인트? 준식님에게 진정성이란? 왜 그랬을까? 파슨스로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파슨스에서 쓴소리를 많이 들어서 선생님을 만났네. 네, 만났네요. 선생님을 만났네. 괜찮네. 쓰라렸다. 스행님, 스트레스를 받았다. 스미마생.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가치를 느끼는지 판단하고 계속 꾸준히 매번 바뀌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고민하는 것이 건강하고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인스타그램 본사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 일하고 계신 김준식 님이었고 우리는 이제 다음에 또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